지속되면서 도내 의료원들이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보강하고 기능을 확대합니다. 1972년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승훈호 등 납북 귀환 어부 160명에게 국가가 사과하라는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양양 낙산 일대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안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산불 피해 지역에 인공조림이 실시되고 있지만 자연복원이 더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현장에 맞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하던 도내 의료원들도 일반 환자들을 위한 시설과 기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2025년까지 의료원을 새로 지어 이전하고 강릉의료원도 2026년까지 복합병동을 새로 짓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도내 의료원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선언되며 도내 의료원이 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오는 2025년까지 지상 5층 규모의 새 의료원을 짓기로 하고 지난달 신축 공사에 나섰습니다. 향후 우리에게 또 몰려올지도 모르는 감염병과 관련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경험들을 그 신축 이전 병원에서 어떠한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어서 설계에 많이 반영을 했고요. 영월의료원 역시 오는 2029년까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곳의 의료원은 기능을 대폭 보강합니다. 강릉의료원은 오는 2026년까지 모두 800여억 원을 들여 현재의 본관 뒤쪽 장례식장 신관과 주차장에 복합병동을 새로 짓습니다. 기존의 9개 진료과에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비뇨기과가 추가되고 기존 161병상에서 272병상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신축 설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25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주차타워도 현재의 주차장 부지에 새로 마련됩니다. 갖춰야 될 최소한의 것은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갖춰야 되고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신축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속초의료원은 인공신장, 호스피스 등의 전문 진료센터를 신축하고 원주의료원도 내년까지 본관과 어린이 재활센터 등을 증축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도내 의료원들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1970년대 고성 앞바다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납치돼 1년 만에 돌아온 승훈호 선원들은 간첩 누명을 쓰고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승훈호를 포함해 7척 160명에 달하는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50여 년 전 고성 아야진 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 북한에 끌려가 1년 만인 1972년 돌아온 승훈호 사건.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 이진영 선장 등 선원 23명의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속초시청 건너편 여인숙촌 여관으로 끌려간 선원들은 영장도 없이 구금돼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 넘게 잠도 못 자고 신문을 받으며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고춧가루에 물 타갖고 그 주전자에다가 코로.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뭐 매달리고 뭐 강목으로 이렇게 맞는 그거는 비일비재했고 엄청났고. 아버지가 간첩 누명을 쓰고 온 가족이 아픔을 참아야 했던 모진 세월 끝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소식을 반겼습니다. 엄마, 나라에서 잘못했대. 나라에서 잘못했대. 아버지 잘못했대. 아버지 이제 죄가 없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승훈호 등 납북 귀환 어부 7척 16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처럼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한 48건, 54명 외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공고사항이 제대로 이해돼 많은 분들의 피해복이 이루어지고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으신 분들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훈호 사건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진상규명 결정은 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위는 납북 귀환 사건 직권조사 대상 982명 가운데 2차까지 3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672명에 대한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바다 풍경이 빼어난 양양 낙산해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을 가보니 벽에 금이 가고 집안 침하 현상을 보이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안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굴착기가 담벼락 주변으로 흙을 퍼나릅니다. 잠시 뒤 인근에 묻힌 폐기물을 건드리자 흙더미가 무너지며 너비 3m 정도의 담벼락이 함께 무너집니다. 깨지고 부서진 벽돌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숙박시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곳곳에서 균열과 파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곳곳에서 선명하게 갈라진 금이 보이고 내부에도 균열이 심해 불안감은 더 큽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터프하기 전에 지금 건물 본체에 균열이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좀 많이 불안하고요. 숙박시설 시공사는 담벼락은 실수로 파손했고 집안 탐사와 같은 안전조치에 나섰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인근의 숙박시설 공사장 주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최근에는 땅꺼짐 전조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이 지난달 촬영한 공사장 주변 보도블록 내부를 보니 20cm 정도 흙이 쓸려나가 너비 1m 정도의 빈 공간이 보입니다. 들여다봤었을 때 제 작업 공간이 너무 텅 비어 있었었고 그리고 진동 때문에 조명까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었는데 시공사는 피해 민원이 다소 과장됐다면서도 진동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낙산지구의 개발 제한이 풀린 뒤 생활형 숙박시설 14곳이 우후죽순 생기며 곳곳에서 집안 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지난해 낙산 B지구의 편의점 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되풀이될까 걱정입니다. 오래된 동네라서 지반도 약하고 해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저희도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낙산 A지구 일대 지하 안전 컨설팅을 진행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 지역에 대대적인 벌채가 진행됐습니다. 보통은 이후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데 자연 복원이 더 낫다는 주장도 있어 어느 방안이 효과적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발생한 강릉과 동해 산불로 조림 사업이 진행 중인 강릉시 옥계면의 한 야산. 마치 자로 잰 듯 산 양쪽이 대조를 이루며 양분돼 있습니다. 불에 탄 나무를 벌채하고 새로 소나무를 심는 인공조림을 진행한 숲은 민둥산처럼 변했고 소나무 생육 속도가 더딥니다. 반면 산주가 벌채에 동의하지 않아 그대로 둔 쪽은 해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숲을 잃었습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렇게 산불에 가장 강한 절참나무, 굴참나무 등 화렵수가 아주 지금 완전히 밀색을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공조림 사업으로 산불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다시 소나무를 심어 인공조림한 곳은 지난해 또다시 산불이 번진 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도록 둬서 화렵수가 자란 지역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단순림으로 바뀐 상태라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켰는데 저 맞은편 보시면 화렵수림이 군데군데 섞여 있고 바람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산불 피해가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인공조림과 자연복원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상당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은 피해목을 벌채하고 나무를 새로 심는 인공조림으로 산림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도 자연복원 방안 역시 산림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벌채를 우선하는 인공조림의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아주 중하거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림복원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경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의 힘에 맡기고, 다만 이번 강릉 산불의 조림은 자연복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 발생한 강릉 경포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타면서 긴급 벌채 작업이 준비 중입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나무는 가급적 존치시킨다는 겁니다. 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 육안상으로 수관을 봤을 때 푸른 잎이 남아있는 나무들은 원형 존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피해지의 복구 지침과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만드는 법률 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불에 탄 숲이 본래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현장에 맞는 복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림청이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전신주 1.5m 이내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의 안전상황 점검회의에서 동해안 산불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동해안의 대규모 송전설로 1.5m 이내 나무를 모두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에 달하는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확충하고 담수량 10,000리터 이상의 초대형 헬기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설비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위치 정보 공유, 취약지역 한전 직원 파견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무를 벌채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맞거나 깔려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강릉의 산불 피해지 골프장에서 나무를 벌채하던 60대 남성이 나무에 맞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8시 10분쯤에는 정선군 사부급 일대 산에서 벌채 작업을 하던 60대 이모 씨가 작업 도중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9개월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도를 찾아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오늘 조직위원회 사무소를 찾아 강원도와 개최 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대회 재정 상황과 신규 재정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추진 등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K컬처의 매력을 담은 문화올림픽 개최, 선수 중심의 경기 운영 지원, 안정적인 숙박 식음료 서비스 등의 중점 과제도 살펴봤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강원도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와 부산 등 남동해안 지자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강원도만 유독 조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해안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강원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삼척의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승용차 한 대가 불에 모두 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8분쯤 삼척시 미로면의 지방도에서 승용차 한 대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인력이 출동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서 운전자나 동승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차종과 차량 소유주, 운전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해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염분차 발전 상용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부터 2년간 100억 원을 들여 동해시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인 100kW급 염분차 발전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부터 상용화를 위한 메가와트급 발전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염분차 발전은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담수와 인근 해수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기존의 재생에너지와 달리
상시 에너지 저장 발전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사업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